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17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탁화 전화입니다. 자, 우리금융이 MG손해보험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부터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방 첩약에 대한 건보 혜택을 놓고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역시나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반응과 코스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기사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MG손해보험은 이미 이제 작년 3월이죠. RBC 비율 100% 맞추지 못해서 개선 권고 명령을 받았고 이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지키지 못해서 개선 명령을 받으면서 퇴출위기에 놓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영업이익을 100억까지 올리면서 결국은 인수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기업의 어떤 발판을 좀 마련한 거죠. 우리금융에서 JC 파트너스 펀드에 이제 출자를 통해서 인수에 대한 어떤 의향을 좀 보이고 있는 거고요. IB 업계에서는 어차피 이제 그 새마을금고 일단 이미 새마을금고가 투자를 했죠. 그리고 또 그 리체엔코죠. 리체엔코 같은 경우는 보험사를 직접 인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봐선 IB 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이 손보사를 인수하려는 의지를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JC 파트너스에 투자해서 나중에 어떤 우선권을 확보하는 건 아닌데 나중에 여기서 던질 때 이제 뭐 엑시트 할 때 결국은 가장 먼저 인수 의향을 우리금융 쪽에 보일 것이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인수 계획을 좀 품고 있는 것으로 기사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 아시다시피 건보 혜택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고 특히 늘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정 문제를 갖고 많이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당연히 한방 첩약에 대한 건보 혜택을 놓고 당연히 한의사협회랑 한약업계랑 의사약사협회랑 엄청나게 지금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약사에서 얘기하는 게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조건부터 갖춰야 이게 약이 되고 그 다음에 건보 혜택을 논할 것이지 그게 제대로 판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보 혜택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이 한국 약학산업협회나 한의사협회에서는 이미 이 산업에 대해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갔고 준비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한약이 건보 혜택이 된다 좋죠. 그런데 또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저는 그냥 딱 들더라고요. 일단 실손보험료 올라갈 것이고요. 그죠? 엄청나게 청구할 거고 그리고 약제비 한도가 보통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갖고 있는데 한약이 건보 혜택이 되면 얼마가 될까? 그러면 약제비 한도를 막 팡팡 건보 혜택이 되기 때문에 저렴하겠지만 그래도 양약보다는 비싸지 않을까. 그래서 한도 문제도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25에 5짜리, 많게는 뭐 50짜리 실손 통원 의료비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또 20에 10짜리를 갖고 있는데 한방이 이제 건보 혜택이 되면 이 10짜리가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실손은 가입 시점에 따라 한의원 통원이 아예 안 되는 때도 있고 지금은 급여가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또 좋고 나쁨의 어떤 기준이 조금은 또 그 약간 그 편차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실손보험에 대한 어떤 평가도 많이 바뀔 것 같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상승에 대한 문제들도 또 대두될 것 같고 결국은 건보 재정 문제까지 또 언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살펴봤고요. 뭐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어제 SNS를 도배를 했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금리를 전격 인하를 했고요. 결국은 과거 1.25까지 내렸던 것들을 2년에 걸쳐서 올려놨다가 지금 다시 내렸고 내린 이유는 결국은 경기가 좋지 않고 돈을 풀기 위해서죠. 결국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유동성 확보하려고 하는데 사실 부동자금이 커지고 있다. 예, 실제 이러한 금리를 낮춰서
자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실물 경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들이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뭐 다시다시피 금리라는 게 뭐 늘 몇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경제 나침판 또는 뭐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운전사 역할을 한다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금리가 높게 되면 우리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고 투자를 낮출 것이고요.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 투자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은 금리 인하는 결국은 안전자산에서 투자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투자자산으로 들어온다면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또는 부동산이라든가 이러한 자산의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동성의 함정에 빠진 거죠. 결국 갇혀져 버린 겁니다. 금리를 인하를 해도 돈이 갈 곳이 없다라는 거고요. 부동자금들이 계속 넘쳐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결국은 0%대 예적금이 나올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예적금이 나올 것이고 결국은 이자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확대도 우리가 좀 점쳐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뭐 좀 막연하다라는 얘기죠. 대출 규제도 많고 또 규제들이 좀 많다 보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금의 흐름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돈이 갈 곳이 없고 그러다 보면 예적금에 돈이 몰릴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공급이 많아진다라면 다시 말씀드린 은행의 곳간에 돈이 많이 쌓여진다라면 계속적으로 금리는 인하될 것입니다. 악순환이 되겠죠. 뭐 은행에 돈이 넘쳐나는데 은행들은 이자를 낮춰서라도 낮춰도 돈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낮춰지는 건 악순환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판예금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가 앱을 이용한 가입 또는 저축은행을 활용한 그러한 저축이나 예금 쪽의 방향을 포트폴리오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00 갈 것인가?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을 풀었는데 과연 코스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단 최근에 스몰 딜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한 좀 호재도 있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 단행을 해서 시장에 좀 더 좋은 그 호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려고 했지만 이미 되었다.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돼서 그닥 효과가 없다. 이것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했냐면 이 기사에서는 채권에 대한 그 이자율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이자가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요. 금리가 되레 상승한 거, 예. 그리고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격차가 커졌지 않습니까? 예. 금리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돈으로 투자할 때 별로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뭐 이것에 대한 이제 외국인의 자금 이탈, 뭐 이제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IMF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낮춘 부분에 대해서도 악재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악재 호재가 겹치면서 2100으로 가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코스피에 대한 호재 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과거에 늘 얘기했던 포트폴리오 6대4 주식과 채권의 6대4 비율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서 늘 얘기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맞지 않는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채권 시장이 너무 거품이 쌓여 있다. 그러니까 한동안 채권 시장에 이제 너무 돈이 몰리면서 거품이 쌓여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이러한 포트폴리오가 들어맞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거품이 꺼질 때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채권 비율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유동성 함정, 예, 뭐 통화 승수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돈을 뭐 100억을 찍어내면 실제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뭐 10배, 20배 이런 것들 통화 승수라고 하는데 신용을 창출하는 건데
돈이 풀리게 되면 돈이 많이 돌려면은 아시다시피 경기가 좋아야 되는 건 뻔한 겁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좀 풀려고 하는데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거죠. 통화 순수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기사 내용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금리날 통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대출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쪽 시장도 좋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이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늘 이러한 시기에는 아시다시피 뭐 부채를 줄이거나 또는 안전자산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그마저도 녹록지 않다 보니까 현재 그 자금의 흐름이 굉장히 꽉 막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어느 정도 그 시장의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지금 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험 재테크 이슈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유튜브 보타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